실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역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3대 지수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우만 강보합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히 저는 좀 궁금한 게 애플이거든요. 트럼프의 이런 관세 때문에 또 구글, 어제는 구글이었고 오늘은 애플이 또 이런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관세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현석 특파원님께서 해주셨지만 거의 이번 관세는 이제 대중국을 겨냥하는 거의 뭐 하나만 이제 겨냥하는 그런 관세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 사지 않았었던 이제 애플 휴대폰에도 이제 관세가 먹여진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지금 조금 뭐 1%대 밀리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전 뭐 단기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전반적인 어떤 투자에 뭐 큰 어떤 이제 그림에 굳이 뭐 여러분들이 바꾸시거나 전략을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제 알파벳이랑 AMD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끼쳤죠. 알파벳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그걸 미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AMD는 기대치가 낮았는데 그것마저도 미쳐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밀어버리는, 좀 두 기업은 좀 반대의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AMD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전에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슈퍼마이크로예요. 작년 연말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 폐지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저는 뭐 폐지까지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엔비디아의 HGX G200 탑재가 된 이제 블랙엘 렉스케일 솔루션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6월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이제 B200을 72개인가 그거를 탑재한 그 GB200 제품을 이제 그걸 이용한 이제 렉스케일 서버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서버 산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그 사업 계획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통 렉스케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제 서버 인프라에서 렉 단위로 이제 리소스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개념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화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또 블랙엘에 대한 생산이 좀 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통한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랑 SMCI가 둘 다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어쨌든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사이트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좀 불안했었던 그 이슈에서 좀 많이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이 새벽에 나왔던 AMD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4% 올랐던 주가를 가이던스 내놓고 나서 일제히 반납해 버렸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AMD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했었죠. 자, AMD 성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가 10%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제가 사실 지금까지 AMD를 강하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AMD랑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엔비디아를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AMD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 실적은 뭐 컨센을 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컨센서스에 별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 이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던 수치인데 딱 그 정도 나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시장이 놀라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돌연 이제 AI 반도체 이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을 중단했다는 부분이 사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쪽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될 때 미리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불안 요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좀 겁내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AMD만의 문제냐, 아니면 이제 AMD를 네. 포함한 엔비디아나 이런 전체 이제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문제냐라는 부분이 좀 되게 좀 주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AI의 대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인데, 맞아요. 네. 그럼 AMD의 실적을 통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신규 제품을 둘러싼 약간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앵커님 질문을 듣고 바로 생각이 난 게, 네. 이번 CES에서 갔다 온 동생이 하나 본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걸 봤냐면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질의 HBM3를 제공받고 있죠. SK 하이닉스로부터. 근데 AMD에 HBM3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HBM3를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율이 되게 떨어져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 얘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고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MD가 그거를 써서라도 자사의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물론 이제 두 AMD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사실 되게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AMD 입장에서는 그런 수율이 떨어지는 삼성전자의 HBM3라도 확보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빨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부가 좀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단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이 전체 AI 시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AMD 자체적인 문제라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되게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못 하죠. TSMC의 생산이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생산하는 걸 다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AMD나 아니면 뭐 이번에 샘 올트먼의 오픈 AI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각자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이 칩을 생산해 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TSMC한테 바라만 보다가 이제 TSMC 말고 이제 어디를 봐야 되나,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사실 파운드리가. 그래서 거기만 보고 있는데 문제 삼성전자가 이제 수율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제품이 빨리 수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칩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AMD 뭐 일종의 이제 AMD를 포함한 이 칩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리사스 CEO가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 하반기에 원래 생산하기로 했었던 제품을 올 중반기로 좀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일단은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확보가 잘 안 돼서 좀 속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HBM4 시대가 빨리 좀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삼성도 이제 맞춤형 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AMD랑 삼성전자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충분히 AMD가 이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쨌든 AMD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시점이 드디어 왔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는 안타깝게도 실적 나오고 나서 10% 급락하고 있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